Hi everyone, it's Minsu. Today we're gonna talk about how to improve our listening skills. 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영어 듣기를 잘 공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듣기가 상당히 어렵죠? 공부할 때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막상 다른 분들과 대화를 하거나 또 다른 스크립트를 보면은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이 방법대로 하시면은 여러분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듣기에 대한 고정관념부터 버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래 가사를 들었을 때요,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었을 때 그 노래 가사를 외우려고 막 고생하고 그랬나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좋아서 계속 듣고 또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 노래 가사를 동시에 따라 부르게 되고 흥얼대게 되고, 마찬가지로요, 미드 혹은 어떠한 듣기 컨텐츠를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계속해서 이것을 봐야지, 또 공부해야지, 이런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흥미를 갖고 보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 부르게 되고 말하게 되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공부하는 그 순간에 왜 이게 안 들릴까 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꾸준히 공부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지금 공부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다음에 내가 들으게 될 그런 스크립트, 혹은 다음에 내가 보게 될 미드, 다음에 내가 대화를 하게 될 그런 원어민과의 대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거기서 내가 좀 더 수월하게 대화를 하고 좀 더 수월하게 듣는 것을 목표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해야 되지, 그냥 이 순간에 잘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노래 가사를 외울 때 딱 우리 듣고 나서 이거 왜 내가 이 노래 가사 안 외워지지? 짜증나면서 막 외우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계속 좋아하니까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그 노래 가사를 전부 다 외워버리고 그 노래를 노래방 가서 부르게 되고, 다들 한두 번씩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듣기도요, 지금 하나 내가 듣기 위해서 막 스트레스 받으면요, 꾸준히 하지를 못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영어는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주입시켜주면요, 뭐든지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분명 좋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주 쓰는 어플 혹은 웹사이트 중에 하나는요, 넷플릭스입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면은 무제한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10,000원이라는 돈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한 명이 아이디를 만들면은 최대 4명까지 한 아이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같이 뭐 돈을 나눠서 내시면은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커피 한 2-3잔 정도 값을 줄이면은 한 달 무제한으로 영어 듣기를 공부할 수 있는 값이니까요, 그 정도는 영어 공부하는데 투자하는데 아깝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껏 투자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넷플릭스의 되게 좋은 장점은요, 우리나라에서 쓸 때 한글 자막과 영어 자막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있으면 다시 되돌아가서 보시면 되고요, 영어 자막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가 안 갔다 하시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게 되고, 그래서 영어 자막과 한글 자막을 동시에 비교를 해보고, 그렇게 독해도 공부하고 듣기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효과가 동시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스크립트를 보시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언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놓치게 되면은 그냥 단편적인 문장만 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하고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 스크립트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구글에서 내가 보고 있는 그런 미드의 제목을 치고 시즌 몇 그리고 에피소드 몇을 치면요, 모든 스크립트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 다운 받으셔가지고 비교해 보시면서 보고 다시 한번 봐주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은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넷플릭스를 볼 때 항상 하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 보는 미드가 있는데 그 미드를 먼저 한번 자막 없이 봅니다. 그래서 자막 없이 본 다음에 다시 영어 자막을 깔고 봐요.
영어 자막을 깔고 봐서 내가 몰랐던 표현들, 내가 놓쳤던 표현들은 뭐지? 한번 싹 훑어보고요. 그 표현들을 다시 한번 익혀보고, 그리고 구글에서 내가 다운받았던 그런 스크립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고쳐서 그럼 다시 한번 외워주고, 그렇게 외워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막을 없애고 다시 한번 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들리는 게 다르거든요. 우리도 영화도 처음 본 것과 두 번째 보면은 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자기가 표현을 암기해 두고 이해해 본 다음에 다시 보면요. 느낌이 좀 다르고 또 들리는 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반복을 최소 10번 합니다. 한 에피소드당 최소한 10번을 반복해서 봅니다. 거의 목표는 거기에 나온 단어들과 표현들을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개 에피소드를 한 번씩 보는 것보다요, 한 에피소드에 있는 모든 표현들을 전부 다 내 것으로 가져가는 것을 저는 목표로 설정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가져온 것에 대한 최종 목표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내가 보다 더 잘 듣기 위해 그런 목표를 설정해둬야 그런 10번을 반복하는 데에 대해서 전혀 지겨움이 없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테드가 있습니다. 이 테드는 넷플릭스보다 더 좋은 게 모든 컨텐츠가 무료입니다. 전 세계에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전부 공유하겠다라는 목표로 만든 그런 사이트인데요. 들어가시면 정말 유익한 정보도 많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인사들이 강단에 나와서 강의하시는 것을 무료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두 가지를 동시에 알려드리는 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언어를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구어체 표현만 익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강의 혹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품이 있는 단어들도 동시에 익혀서 치우침이 없이 공부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느 하나만 잘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반쪽짜리밖에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은 여러분께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부하실 때요, 어느 한쪽만 공부했다고 해서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욕심을 갖고 지금 잘하는 분야 조금 넘어서 다른 것까지도 한번 해보겠다 라는 것으로 동시에 치우침 없이 편식 없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를 고르실 때는 무슨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흥미가 가장 중요해요. 뷰티라든가 그런 헤어 메이크업 같은 거에 대해서 영어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못해요. 제가 좋아하는 축구라든가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꾸준히 공부를 지속해올 수 있었었지, 절대로 싫어하는 거 가지고 억지로 공부하려고 했으면 지금까지 계속 지속해오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어떠한 리드를 고르거나 테드에서 강의를 고르실 때는 고려해야 될 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구글을 잘 이용해 보시라는 건데, 구글의 검색창에서 translate를 치거나 아니면 주소창에 translate.google.com을 쳐보시면요, 거기에 자신이 읽었던 문장들을 딱 놔주면은 번역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번역을 해주는 기능도 있지만 제가 즐겨서 사용하는 건요, 그 하단에 보면은 스피커 기능이 있어요. 그 스피커 기능을 눌러보면은 내가 입력했던 문장들을 원어민의 발음으로 다시 들려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뭐 책도 읽고 신문도 읽으면서 동시에 이런 그런 미드까지 보자고 하면은 그냥 과부하가 걸리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읽었던 책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시고 스피커를 눌러보시면은 듣기 공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했던 공부 방법이 항상 이랬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시간이 최근에 없는 편인데 독해 공부 따로 하고 그런 듣기 공부 따로 하고 이런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한 번에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발견한 게 이런 거였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내가 영어 책을 읽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이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부분을 내가 따로 따와서 카카오톡에다 저장을 해놨다가 거기에다가 다시 입력을 하고 그러면서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오며 가면서 그것을 스피커로 다시 한번 듣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읽었던 것을 다시 듣기로 다시 공부해보는 거. 그렇게 독해와 듣기를 따로 구분하지 말고 같이 한꺼번에 공부하는 거.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드, 테드도요, 제가 추천해드린 이유는 그렇게 따로 공부를 한다라기보다는 하나를 공부하면서 같이 독해와 문법 그리고 듣기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로 묶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듣기를 따로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묶어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듣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지만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의 앞선 그런 부모님 세대들 보면요, 우리보다 많은 매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공부를 정말 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바로 앞에 놓인 것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 미치도록 파고 죽어라고 연습을 하셨으니까 결국에 잘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매체가 있어서 이게 좋은 건지 저게 좋은 건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해드린 거고요.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는요,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입해서 들으시면은 결국에는 다 됩니다. 지금 이게 왜 안 되는지 고민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표는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들을 미드 혹은 그 다음에 볼 강의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대화를 하게 된 원어민과의 대화에서 보다 더 잘 듣기 위해 내가 지금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고 좀 안 들렸다 싶으면 다시 한번 가서 보게 되고 자막을 한번 다시 보고 그렇게 해서 따라 읽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마치 노래를 듣는 것처럼 내가 굳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있는 표현들을 잘 듣고 반복해서 내가 말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냥 듣기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외우는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노래 듣는 거에 대해서 막 강박관념 갖고 외우지 않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좋으니까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듣고 이런 것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내가 흥미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그런 미드 혹은 테드 강의 이런 걸로 시작을 해야 되지, 절대로 뭐 공부하려고 시작하면은 그 순간부터 스트레스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지적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외국에 있었을 때 경험담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갔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하철에 가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방송으로 들리는 영어가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하철에서 들리는 그런 마이크는 좀 웅성웅성거리죠.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좀 뭔 말하는 거야? 라고 해서 전혀 못 알아들었는데,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그냥 계속해서 출퇴근할 때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걸 지금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리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런 소음이 섞인 마이크 소리도 결국에는 들리는데 정확한 발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배우분들의 그런 영어가 반복해서 듣는다 보면 안 들릴까요? 결국엔 들립니다. 그 들릴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에요. 듣기는 뭔가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계속해서 듣다 보면 되는 거다, 내가 좋아하는 걸로 시작하자 라고 생각하시면은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따라하게 되고요, 한번 뭐 써보세요. 그런 게 딕테이션이고 그런 게 뭐 따라하고 반복하기 뭐겠어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뭔가 하지 마시고요, 흥미거리를 갖고 나아가시면은 계속해서 반복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해보면 된다는 거. 혹은 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미드의 주제가 중세시 되면 안 될 것 같나요? 내가 지금 이런 미드를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공부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까지 공부하는 전혀 상관없는 축구, 야구, 그리고 뭐 영화 산업계 이런 거에서 공부를 했지 전혀 무슨 학술적인 걸로 공부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러한 흥미거리를 가져서 계속 쫓아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흥미거리를 갖고 하나의 에피소드를 갖고 끝까지 파헤쳐보고 그 목표를 여기 있는 표현들을 전부 다 내가 가져가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꾸준히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